I'm sorry. I am. What? I can't marry you. Because of my fake acne. 안녕하세요. 다시 해볼까? 처음부터? 오늘 긴장은 더 되는 것 같아요. 피부 트래블러.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됐죠? 이번엔 됐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은근한 고민, 등드름, 가드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오히려 등드름이라고 했을 때 뭔지 몰랐어요. 환자분들 오셔서 저 등드름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그게 뭐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등여드름이더라고요. 이런 분들 고민이 신부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웨딩드레스 입고 이제 결혼을 하실 때 앞뒤로 페인 옷을 입으시는데 그때 이제 여드름이 많이 있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오시고, 요새는 또 이제 곧 여름이니까 해수욕장 가고 뭐 페인 옷 입고 노출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여드름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BP라는 벤조일 퍼록사이드, BPO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과산화 벤조일입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피부과 의사학회에서 몸 여드름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추천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중에서 그냥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화장품 원료로. 예를 들어 뉴트로지나의 어떤 제품 보면 벤조일 퍼록사이드 10% 폼 해가지고 뭐 샤워할 때 쓸 수 있는 폼, 그런 것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그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의약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 벤조일의 치료 기전을 보면, 과산화라는 게 산소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환부에 바르게 되면 그 부위에 활성산소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드름균이 큐티박테리움 아크네라는 균이 혐기성 균이에요. 이 혐기성 균은 산소를 싫어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바르면 산소가 막 들어오니까 이 균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BPO가 이 여드름균을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이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과산화 벤조일 2.5%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0%는 없더라고요. 이거 바르면 크림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되게 주의해서 써야 돼요. 특히 얼굴에 쓰실 때는 이게 되게 따갑거든요. 이거를 보통은 여드름 있는 부위에 이렇게 저희가 찍어 바르라고 말씀드리는데, 안 그러면은 붉어지고 따갑고 가렵고 이런 자극이 생기고요. 염증이 이제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는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얼굴에 바를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발라야 되고요. 등 같은 경우는 잘못 바르면 큰일 날 정도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등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 많이 두꺼워요. 눈꺼풀 같은 경우가 제일 얇은 피부인데 두께가 0.5mm면 등은 2mm예요. 거의 4배 이상 등 피부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있는 부작용이 등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어떤 논문을 보면 이 벤조일 퍼록사이드를 3분에서 5분 정도 등에 발라놨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 이상 바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벤조일 퍼록사이드가 저희는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 화장품의 원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잘못 맨날 바르고 있으니까 옷이 표백이 되거든요. 표백 작용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바르고 비싼 옷을 바로 입었다 그러면은 표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꼭 신경 쓰셔서 다 바르고 혹은 좀 씻어내고 그 다음에 비싼 옷을 입는 게, 괜히 여드름 치료하려다가 옷 망가지면 속상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 클리어틴이라고, 이건 살리실산이에요. 피지를 녹이고 뭔가 블랙헤드를 좀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물파스 같은 건데, 이렇게 톡톡톡.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건 벤조일 퍼록사이드다. 첫 번째가 이제 자극 피하기. 이 자극 피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클렌징 할 때 자기가 등드름 있다고 스크러빙 제품으로 빡빡 문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피부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여드름 혹은 염증 이런 게 더 생길 수 있고요. 드물게 백팩을 매는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백팩 사용을 좀 빼고 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거 바꿨을 때 좋아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손으로 뜯지 말기. 이거는 제가 백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시는데 손으로 뜯으면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흉터를 남길 여드름이 아주 큰 흉터가 되거나 아주 큰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손으로 절대로 피킹한다고 하죠. 뜯거나 긁거나 이런 거를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요새는 화장품 전성분제라고 해서 성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피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코메도제닉 제품이라고 해서 여드름 유발 제품이 있어요.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게 이제 연화제, 유연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 중에 성분 중에 하나인데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모공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타이트한 옷을 입고 땀이 가득 차고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안쪽에 등 쪽에 땀이 많이 차게 되는데 이게 타이트한 옷이 뭐 땀이 배출이 안 되게 하고 또 움직이면서 이게 마찰이 되잖아요. 자극이 되잖아요. 가능하면 옷 입으실 때 약간 루즈한 피팅, 느슨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끝나시고 바로 샤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치료와 관리 쭉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셨을 때 보통 좋아지는 기간이 6주에서 8주라고 하고요. 완전히 좋아지는 데는 보통 3, 4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하는 날이 3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한다면 대략 한 5월 중순, 뭐 6월 초 그때부터 좋아지고 완전히 좋아지는 데는 한 6월 중순 이후로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빨리 보시면 빨리 이걸 따라서 하시면 지금 나름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색하군요.